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 23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16세기 후반의 잉글랜드의 경제적 성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면만큼이나 정치적인 면에서도 잉글랜드는 우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6세기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잉글랜드는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우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유럽 대륙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잉글랜드는 비교적 일찍부터 국내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적인 통합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화폐 체계인데, 예를 들면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12세기 후반 헨리 2세 치하의 통일된 주화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유럽 대륙의 프랑스의 경우는 1262년에 이르러서야 통일된 주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첫째, 중세 사회 구조의 형태가 강력한 왕정이 발전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었다는 점. 둘째, 섬이라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 덕분에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국왕이 중앙 집권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적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염두에 두고 당시 잉글랜드의 투더 왕조의 국왕들이 이러한 기회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방법을 언급하고, 이를 통해 16세기 후반에 잉글랜드가 불확실한 공업적 이점들을 줄곧 유리하게 이용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야기할 것은 1530년부터 1542년 사이에 토마스 크로멜의 주도로 일어난 튜더 왕조의 행정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근대적 주권국가가 탄생하는 진정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행정적인 개혁에 대해 더 자세히 논하기에 앞서서 튜더 왕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튜더 왕조는 1485년부터 1603년까지 118년에 걸친 절대주의 시대 잉글랜드의 왕조이며, 이 시기에는 총 5명의 왕, 헨리 7세,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가 잉글랜드를 통치했습니다. 이 튜더 왕조에서 겉으로 돋보이는 것은 왕조의 군주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점은 그 민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성격으로 인해 잉글랜드는 하나의 응집된 실체가 되었고,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것이자 당시의 자본가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의 부산물이 행정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개혁들, 즉 새롭게 제도화된 일련의 절차들인 재정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 수석 비서관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의 중앙 집권화, 조정의 영역으로서 추밀원의 조직, 왕실의 합리화 등은 좀 더 분명한 한계의 설정, 전문화, 중앙 집권화, 관료제적 질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재조직을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이 시기가 1066년 이래 잉글랜드의 역사에서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해외의 영토를 소유하지 않았던 유일한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든 행정적인 역량을 한결같이 국내의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는 매우 즉각적이었고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잉글랜드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력한 수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잉글랜드만이 대륙의 상황, 즉 대륙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도 상비군이 없이도 국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머지 그리스도교 세계가 파괴적인 전쟁에 개입되어 있었던 이유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기에 잉글랜드의 산업 공동체에게는 운이 좋게도 그들의 가장 유력한 상업적, 공업적 경쟁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남다른 이점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들에서 언급했던 대륙의 종교 전쟁들을 잉글랜드는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잉글랜드를 국교의 국가로 확립시킨 수장령의 대담성과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프랑스와 스페인 제국의 경쟁 및 그에 따른 상대적인 기력의 쇠진 때문입니다. 우선 수장령은 1534년 영국 왕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영국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국왕에게 있음을 선포한 법령으로 이 법에 따라 기독교의 역사에서 성공회의 시초가 마련됩니다. 수장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의 모든 권한은 왕에게 귀속되며 왕이 모든 교회의 관할권을 가지고 교황 칙서에 대한 거부권도 왕이 행사한다. 둘째, 교황권에 의해 부당하게 빼앗긴 영국 교회의 모든 권리도 당연히 왕에게 귀속된다. 셋째, 교황에 의해 집행되어 온 모든 행정 관리권도 영국 교회로 이전되어야 하며 교회나 국가의 모든 회의도 왕에 의해 관장되어야 하고 왕이 성직을 주고 박탈할 수도 있으며 주교도 왕이 임명한다.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 제국의 경쟁 및 그에 따른 상대적인 기력의 쇠진에 대해서는 이전의 영상들에서 설명했으므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잉글랜드만의 특성인 내부의 평화와 상비군의 부재 혹은 불필요성은 관직 매매를 통해서 그 효율적 규모 이상으로 팽창하게 되는 관료제와 과세에 대한 수요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더 효율적인 관료 기구를 통해 잉글랜드의 중앙 권력이 팽창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왕 자신의 경제적 지위, 즉 잉글랜드 최대의 지주라는 지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왕의 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려면 국왕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에서 15세기 말에 잉글랜드의 국왕은 잉글랜드의 최대 지주가 되어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고려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 시기의 경제는 봉건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최대 지주라는 점은 봉건제 하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가 존재하겠지만, 이 시기에는 새로운 공업의 발전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던 잉글랜드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최대의 지주로서의 잉글랜드 국왕의 이해관계는 모호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잉글랜드의 국왕은 지주로서의 역할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체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잉글랜드의 정치적인 상황은 튜더 왕조 이후 스튜어트 왕조 초기의 잉글랜드가 마치 많이 통치된 국가인 동시에 아주 작은 정부를 가진 국가였다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이 사실상 잉글랜드가 상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 혁명 이전 1세기 동안의 잉글랜드 상층 계급들의 특성과 젠트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명확하게 해둬야 할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영국 혁명은 17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의 두 사건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기 전에 우선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에 대해 가물가물하실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청교도 혁명은 스튜어트 왕조의 영국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영국의 개신교도들인 청교도들이 국교의 중심에 종교적 통일성을 강조한 찰스 1세의 정책에 맞서 의회파와 연합해 내전을 일으켜 1649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시작된 1642년부터 찰스 1세가 처형되고 왕정이 폐지된
1649년까지를 가리킵니다. 1653년에는 올리버 크로멜을 호민관으로 하는 섭정 정권이 발족하였지만 그의 독재 때문에 백성의 불만이 다시 터져 1658년에 크로멜이 사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망명처에서 돌아와 왕위에 오름으로써 왕정 복고가 되었습니다. 명예혁명은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으로 1688년에서 1689년 사이에 발생했으며 스튜어트 왕조의 전제정치를 피를 흘리지 않고 쓰러뜨렸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660년의 왕정 복고 후 찰스 2세에 이어 제임스 2세도 국왕의 권력을 남용하여 가톨릭 옹호 정책을 써 의회와 대립하였습니다. 1688년 가톨릭 신자인 왕비가 아들을 낳자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는 일치 단결하여 국왕의 장녀이며 신교도인 메리와 그의 남편 오렌지 공작 윌리엄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 2세는 싸우지도 않고 프랑스로 망명하였고 1689년 의회는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의 공동 통치를 결의하였습니다. 윌리엄은 의회가 기초한 권리선언을 인정하고 권리장전을 제정, 정식으로 즉위함으로써 사실상 의회가 주권을 쥐는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회의 입법권, 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 금지, 의회 안의 언론 자유 등 국민과 의회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왕의 절대주의와 의회 사이의 투쟁은 이 두 번의 혁명을 통해 의회 측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국가의 주권은 실질적으로 의회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